근데 이런 윤석열이가 또 엉뚱한 땐 돈 쓰잖아요. 청와대에 등장했다는 미러볼. 아주 노래방화 시키고 있다만. 탬버리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문화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 문화재, 저 노래방 미러볼이 뭐야 도대체. 물론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만. 아니 이런 데다 돈을 9천만 원씩 쳐 바르면서 도대체 다른 데서 예산 진짜 필요한 데서 깎고 있다는 게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이 기사가 터지면서 촉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게 중고야. 대구에 쓰던 걸 갖고 온 거예요. 9,300만 원에. 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대구에서 쓰던 거라니. 네. 그것도 진짜 이상합니다. 대구의 진짜 아르곤이야? 아니 저걸 중고를 저걸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했다면 저게 저기에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분명히 팔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뭔가 미술품의 하나로서 자기들끼리 중고 거래한 거 아닙니까? 아유. 여기는 9,300만 원 들여요. 저거 며칠 설치하는데. 저거 욕먹고 한 달 만에 철거했어요. 그러면은 저건 또 누구한테 어떻게 갔을까요? 그 돈만 버리고 끝난 겁니다. 근데 저거 원래 행사를 기획할 때 저 청와대에다가 갖다 놓고 뭐 레이저 쇼 같은 거 한다고 기획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까봐 취소했다고 하잖아요. 전 그것도 야 그렇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맞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전 그 이 모든 게 솔직히 다 진짜 조금씩 야금야금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당근마켓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가 조만간 다시 개방을 이제 폐쇄하고 또 다음 대통령이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개방할 때 지금 갔다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주말에 그 청와대를 좀 현장조사. 다녀왔어요. 얼마나 분통 터질까 싶어서 다녀왔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지금 천화대 본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저게 지금 종합 안내소? 안내소입니다. 야, 종합 안내소가 꼬라지를 좀 보세요. 꼬라지를 봐라. 아, 뭔가 추러스 팔 것 같이 생겼네요. 진짜 저기에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컨테이너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지금 네.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것부터 그냥 어처구니가 없고 일단 저는 해설을 듣고 싶어서 해설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해설 예약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무런 안내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청와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을 놓쳤어요. 제가 저기를 처음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해설을 놓치고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 가이드 그 한 장짜리 안내도는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관저에 들어간 사진인데 이게 지금 저 인수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관저인데 저기를 딱 보니까 아, 문 대통령이 첫 출근하던 곳이 여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미 청와대라는 게 지금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갈 때 검색대나 이런 우리가 뭐 베르사유 들어갈 때도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개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저 안에 들어가 이제 관저 안에 들어가면은 저 부분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처마 밑에가 김정숙 여사가 감 말리고 네, 신문 보던 그 곳이고 저 지금 저 밑에 저 멍석 뭐라고 하지? 저걸 깔아놨잖아요. 네. 저기가 다 지금 잔디밭이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가 어딘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원래 잔디밭에다가 멍석을 깔아놓은 네,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저렇게 멍석을 깔아서 그 잔디를 다 죽인 상태에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에 지금 텃밭도 일구고 해서 보시면은 많이 자라 있잖아요. 엄청 키워놓은 상태란 예.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은 다 뽑아버린 상태로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를 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전 솔직히 가슴으로 정말 울면서 봤는데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본관에서 촬영을 한 건데 얼마나 졸속으로 이게 오픈을 더 웃겨. 했으면 그 도어락 번호나 이런 거 다시 리셋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급한 대로 지금 자전거 자물쇠 같은 거를로 잠궈 놓은 거예요. 제가 저기서 뭐 카페트 밑에 까진 거라던가 못 막 아무렇게나 박아둔 거라던가 네. 그런 거 다 찍어 왔거든요. 제가 정말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놨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역대 대통령들 사진을 다 올려놓은 곳이에요. 초상화 찍어놓은 곳인데 근데 저기에는 사실 외국인들도 종종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언제 임명됐었는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씨, 글로벌 좋아한다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되게 놀랬던 게 사실 저는 청와대를 지금 가보진 않았는데요. 왜 우리 법원 같은 데 가면은 수색하잖아요. 입구 들어갈 때 가방도 뒤지고 그런데 청와대 시설에 그게 없이 저렇게 마구 들어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나 진짜 너무 열받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개방이지 거의 망가지고 있는 망가뜨리는 듯한 거예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진짜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 본관에 항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오픈했고, 이 앞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안내 요원입니다. 저는 이 요원도 정장 입혀서 그 마이크나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알바생 뽑듯이. 이거 얼마 전에 청와대 관련해서 취업 규칙 없는 회사가 지금 예. 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저런 사람들 써가지고 아무런 통행에 대한 제한 이런 거나 간단하게 해주는 정도의 사람들을 쓰고 있고요. 지금 원래 저기가 빨간색 카페트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위에 하나 덮은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지금 다 너덜너덜하고 뜯어져 있더라. 난관은 그나마 보호도 안 되니까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있고요. 어떤 그런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복장 터져요. 저게 차라리 10,000원, 20,000원씩 받고 사람이라도 받으면 네. 가이드 요원들 정확하게 배치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안내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쉬운 게 하죠. 우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 들어가려면 돈 받잖아요. 이 입장료 받죠.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문화재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어.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화장실도 지금 급한 대로 저렇게 이동 화장실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청와대를 개방함으로써 경제 효과가 얼만큼 난다라고 막 크게 떠들었는데 결국 지금 저렇게 청와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들, 그러니까 공간이라든가 대통령실 혹은 영빈관 그렇게 자기네들을 위한 예산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청와대를 망가뜨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면 국민들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라고 하면 청와대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일부러 저렇게 망가뜨리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망가뜨리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생활을 중심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청와대 일단 들여보내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관련 예산만 이래요. 예산 467억.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어. 이 정도 돈이면요. 청와대 똑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지. 그렇죠. 좀 미치겠네, 진짜. 아, 네. 아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약하고 가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네, 피눈물이 네. 났습니다. 네.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쓸 때 써야 될 때는 돈을 안 쓰고 안 써야 될 돈 쓰는 건데 덕을 때리는 거 있어요, 지금. 성북구에 국유재산으로 95억 원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러 채. 요걸 반값에 팔아먹네? 요거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여기 보면요.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13채에 95억이야, 지금. 성북구의 아파트가. 근데 54억 원에 팔아버려. 이유가 뭐야? 그게 일종의 경매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54억에 가져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왜 경매 방식으로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표 보시면 골 때리는 게 맨 왼쪽에 전용 면적이 있잖아요. 51평짜리도 있고 55평, 이거 커 아파트들이 56평, 60평이래. 근데 가격이 다 똑같아. 이거 미스테리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런 나라 재산이 아파트가 있다는 건 일반 국민들은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개인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 아파트 자체가 원래 국가에서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 대신에 이게 현물로 받은 그 아파트여가지고,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웠다 이런 그 핑계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급매로 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다 한 사람한테 판 거예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내야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60평 아파트인데 아까 그 표 다시 해보시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죠. 여기 맨 마지막에 60평짜리 있잖아요. 4억 1,638만 원이야. 60평 아파트인데. 그것도 성북동에.
놀랍습니다, 진짜. 위치도 되게 좋더라고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민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유재산 16조 원 팔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놨었거든요. 16조 원어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새날 들어와가지고 새날 욕하는 악플들 가끔 싸 지르고 가시잖아요. 근데 국가의 빚이라고 하는 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재정 상태가 좋아. 근데 대한민국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국유 재산을 16조 원어치 팔겠다고 한다고 쳐봐요. 한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택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의 경제 상태만 계속 좋으면 그건 나중에 내년, 내후년 쭉쭉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부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논리를 갖고 16조 원어치 팔겠다는 거에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국유재산? 근데 이것도 유휴 저활용 재산을 지금 찾아내 가지고 윤석열이 임기하는 이 5년 동안 16조 원 규모를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짓은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6조 원을 현금으로 확보한다고 쳐서 그게 국고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국가 부채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엄발에 오줌 누기 이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강에 물 한 방울 던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국가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매각한다? 저는 진짜 이거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사실 기재부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정보들 다 알고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꽉 쥐고 민영화라든가 국유재산 민간에 판단한 이유로 자기네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싼 가격에 팔고 이런 식으로 다 이 정권에서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재산 총액이 1337조. 근데 팔 수 있는 이 재산이 336조. 근데 16조 판다고 그게 아니 국가 부채 없는 국가가 어딨냐고요. 한국은 그중에 우수한 나라인데. 근데 한 사람한테 저 아파트 국유재산 아파트를 반값에 거의. 4억 한 채에 4억씩 평수가 다른데 가격이 똑같아요. 완전 개 미스테리 아니야 이거.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면 윤석열 찍을 수 없습니다.